설탕만큼 치명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좋다고 말씀드린 설탕까지 들어가 있는 이 설탕보다 나을 리가 있겠습니까? 또 당뇨가 있는 분들은요, 아무나 드시는 과일 그냥 마트에서 사다가 드신다고 하면 혈당이 무지막지하게 널뛰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백미보다 더 혈당을 올리는구나. 그래서 과일을 한 번 드실 때 당뇨 환자 증가 추세를 다룬 통계를 보면요, 최근 5년 동안 당뇨 환자의 증가율이 19%에 달합니다. 30대 이상의 성인에서는요, 10명 중에 4명이 당뇨 환자이고요, 65세 이상에서는 2명 중에 1명이 당뇨 환자입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당뇨 인구는 1,500만 명으로 추산이 될 정도이거든요. 그만큼 혈당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당뇨 환자들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단적으로 현대의 설탕 소비량의 증가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인슐린 주사를 개발하신 분이 있습니다. 과학자이시죠. 프레데릭 벤팅이라는 분인데요, 당뇨인들에게는 구세주와도 같은 분인데, 이분이 말년에 설탕 소비를 줄이는데 모든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 말은 설탕 소비의 증가가 당뇨의 증가와 정비례 한다는 것을 이때부터도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설탕 소비는 정말 당뇨인에게 좋지 않은 사회 현상입니다. 맛있는 것, 단 것은 좋지만 과다한 설탕의 소비는 혈당을 올리고 당뇨병을 급증하게 만드는 제1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뇨인에게 설탕보다 더 치명적인 음식 그리고 식습관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5가지 치명적인 음식과 식습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탕보다 치명적인 음식, 첫 번째는 떡입니다. 여러분, 간식으로 알고 계시죠? 간식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밥입니다. 식사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냥 요만한 떡, 요거 하나가 밥 한 공기에 맞먹습니다. 혈당이 치솟는 정도로 보면 백미 한 공기를 드신 것과 맞먹을 정도로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근데 밥 먹고 반찬 드시잖아요. 근데 떡은요, 떡 먹고 반찬 드세요? 반찬 안 드시죠? 식이섬유의 섭취도 부족한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죠. 그리고 또 떡은 쌀가루만 넣어서 만드나요? 아니죠. 설탕 들어가죠. 거기에 건포도 같은, 과일 같은, 당에 절인 콩 같은 이런 달달한 것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좋다고 말씀드린 설탕까지 들어가 있는 이 떡, 설탕보다 나을 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식사하신 이후에 간식을 또 이 떡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경우에는 그냥 식사 2끼 하신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셔서 떡은 밥 대용이다라고 꼭 생각하셔야 되고, 또 떡을 드실 때도 아, 이건 백미보다 더 혈당을 올리는구나 라고 꼭 생각하셔서 설탕만큼 주의하셔야 될 음식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설탕만큼 치명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면 각종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단백질 드시고 고구마 한쪽 드시고, 과일 드시고 고구마 한쪽 드시고, 뭐 이렇게 다이어트들도 있으실 텐데, 실제로는 군고구마, 찐고구마 드시고 혈당 재보십시오. 혈당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특히나 군고구마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달지만 감자보다 식이섬유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감자나 고구마나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똑같다. 더군다나 설탕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혈당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고, 환자분들의 혈당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설탕보다 치명적인, 또는 설탕만큼 치명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안타깝지만 조심하셔야 될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은 각종 비타민 들어있고, 각종 미네랄 들어있고, 각종 식이섬유가 있어서 건강식품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건요, 당뇨 없으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요, 그렇게 드실 수가 없습니다. 과일 정말 깐깐하게 골라서 드셔야지만 제대로 된 과일을 드실 수가 있고요, 아무나 드시는 과일 그냥 마트에서 사다가
먹다가 드신다고 하면 설탕만큼 혈당을 올리는 거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나 아주 자주 보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나나. 또 여름에 맛있게 드시는 과일이죠. 수박. 수분이 많으니까 그만큼 혈당 올리는 영향이 적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파인애플. 이 세 가지 파인애플, 수박, 바나나는 제가 모든 당뇨 환자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과일입니다. 아니 그럼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어디 가서 섭취하란 말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채소 드십시오. 비타민C요. 과일보다 고추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파프리카 드십시오. 브로콜리 드십시오. 꼭 기억하셔서 비타민 때문에 나는 과일 먹어야 돼?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뇨인들이라 해도 드실 수 있는 과일의 양을 저는 80g을 정해드리거든요.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양 80g인데 이거 눈대중으로 따지면 보통 크기 사과 4분의 1쪽 씨 도려내고 껍질째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과일을 식전에 먹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식사 후에 과일 드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설탕보다 또는 설탕만큼 치명적인 음식, 그것은 바로 술입니다. 정크푸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크푸드라는 건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양소는 적은데 칼로리만 잔뜩 들어있는 질 안 좋은 인스턴트 음식들을 정크푸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술이야말로 최고의 정크푸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칼로리가 굉장히 많은 음식이 술이에요. 근데 그 안에 영양소 들어있습니까? 단백질, 지방 전혀 들어있지 않고요. 각종 미네랄 안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안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정크푸드인 이 술이 설탕보다 설탕만큼 치명적인 음식으로 꼽힐 수가 있는 것인데요. 당뇨 환자분들 중에 술 드시고 다음날 일어나서 혈당 쟀더니 혈당이 한 30씩 떨어져서 나왔네? 깜짝 놀라시는 분 계세요. 술은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안심하실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오후 이후부터 혈당은 널뛰기 시작합니다. 밤사이 자는 동안에 간장에서 술 해독하느라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혈당 조절하는 능력을 깜빡한 겁니다. 절대 술이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설탕보다 또는 설탕만큼 치명적인 이번엔 식습관입니다. 바로 급하게 먹는 습관입니다. 급하게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도 그랬었고요. 남성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밥 빨리빨리 먹고 업무에 빨리 복귀하는 게 이게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회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남성분들, 직장인분들이 천천히 식사를 하기는 참 쉽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분이라면 또는 당뇨를 예방하고 싶다면 식사는 무조건 천천히 해야 됩니다. 급하게 식사를 하시면 인슐린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인슐린 요구량인데요. 췌장이 가뜩이나 모아놓은 인슐린도 적은데 그 인슐린 요구량 맞추느라고 췌장은 더 과로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의 혈당 조절 능력은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당뇨 환자분들 식사 시간 평균적으로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리는 권장 시간은 30-40분 동안 한 끼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채소 드시기 시작해요. 그 다음 고기 반찬 드시죠. 쌈에 싸서 드십니다. 한 번 싸서 드실 때 30번씩 씹어서 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밥 조금과 국을 드시거든요. 매번 한 수저를 씹을 때는 30번씩 씹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30-40분 걸립니다. 그 정도로 늦게 드셔야 췌장이 들어오는 음식을 천천히 다 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이 갑작스럽게 분비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식사법입니다. 역으로 설명드렸는데 꼭 기억하셔서 올바른 혈당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설탕 대신 드실 당분 보충하실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파당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짙은 갈색으로 보이시죠? 이 정도는 돼야 양파가 단맛이 풍부하게 나서 설탕 대신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양파 채 썰어요. 얇게 썰수록 좋습니다. 후라이팬에 넣습니다. 왜 궁중팬이라고 하는 이렇게 널쩍한 움푹팬인 거 있죠. 물도 넣지 마시고 그냥 양파만 넣으세요. 그리고 센 불에 올리세요. 젓지도 마세요. 그냥 5분간 센 불에 두십시오. 딱 끝나면 뒤집으세요. 몇 번 저으시고 다시 센 불에 5분 둡니다. 그렇게 10분 동안 두신 다음에 열어보시면 색깔이 아주
아주 먹음직스럽게 짙은 갈색으로 바뀐 양파를 마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몇 번 더 저어주시면서 마지막까지 익히시면 숨이 팍 죽은 양파 당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통에다 담아두시거나 아니면은 얼음틀에다가 잘 채워서 냉동시켰다가 요리할 때 하나씩 꺼내서 된장국에 넣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약과입니다. 정말 혈당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 대신 건강한 약과를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만들어 왔거든요. 방법은 간단해요. 아몬드 가루 따로 이만한 봉지에 팝니다. 알룰로스라는 감미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시면 되고요. 아몬드 가루 스푼으로 11개 큼직큼직하게 퍼서 넣으시고요. 거기에 알룰로스 3스푼 넣으셔서 반죽하시면 되고요. 이 반죽을 얇게 약과처럼 만들어서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익히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50도 한 8분 정도 하시고요. 끝나면 뒤집어서 한 7분 정도 더 돌리시면 완성이 됩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설탕 끊으라고 해서 마음 상하신 당뇨 환자분들 또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단맛이 필요할 때 약과 그리고 양파당 잘 활용하시면 모든 식생활을 만족스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설탕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주의하셔야 될 생활 습관 또는 생활 환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들은 혈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혈당뿐만이 아니라 고혈압에도 도움이 안 되고 고지혈증에도 도움이 안 되고 각종 질환에도 도움이 1도 안 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혈당을 급격히 올려놓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지금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호흡법이 있습니다. 호흡할 때 사람이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들어쉬는 숨을 쉴 때의 심장 박동과 내쉬는 숨을 쉴 때의 심장 박동은 조금씩 다르다는 거에서 착안하셔야 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심장이 조금 빨리 뜁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심장이 좀 천천히 뛸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내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쉬는 숨을 집중적으로 길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들이마시는 숨은 2, 3초, 숨을 잠깐 참고 있다가 내쉬는 숨은 거의 10초 이상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독소들을 해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심장의 박동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생리적인 사실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은요, 무조건 움직이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그냥 운동장 나가셔서 아무 생각 안 들 때까지 그냥 터벅터벅 걷는 겁니다. 처음에 좀 걷기 시작하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생각들만 나실 텐데 조금 몇 바퀴 도시면 바람도 느껴지고 나무들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가시잖아요. 그럼 아무 생각이 안 들 때가 옵니다. 이런 정도의 경지까지 가시면 스트레스 독이 해독이 된 거거든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고 장소도 필요한 스트레스 해독법입니다만 시간이 있다고 하시면 반드시 움직이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내 근육을 움직여야만 스트레스 독이 해독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탕만큼 치명적이진 않지만 내 혈당을 높일 수 있는 생활습관. 두 번째는 수면장애입니다. 두 가지 경향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참 시간이 부족한 건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시간 양이 부족하신 분들은 시간을 확보하셔야만 수면장애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야만 혈당이 최저 혈당으로 내려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 혈당이 낮게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잠 시간이 짧으면 내려가다가도 중간에 올라가야 되니까 공복 혈당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들지 못하면 혈당이 충분히 내려가지 못해서 공복 혈당이 또 올라가거든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쪽잠이라도 자시길 권해드립니다. 점심시간에 10분 조용히 기대서 눈 잠깐 감았다 뜨는 그 정도만으로도 피로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낮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20분 이상 자는 낮잠은 피로도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길게 주무시는 낮잠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문제죠.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머리 쪽에 혈액이 몰려 있는 경우에 잠이 들기 힘듭니다. 머리 쪽에 혈관이 확장되어 있으면 뇌세포들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머리 쪽에 가 있는 혈액들을 발끝으로 사지 말단으로 내보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족욕입니다.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 반식욕도 도움이 됩니다. 그 둘 다 힘든 상황에서는 배만 따뜻하게 해주셔도 숙면을 취하는데, 불면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들 꼭 유념하셔서 수면 장애를 개선하면 혈당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설탕만큼 나쁜 음식과 생활 습관이 있다는 거 모르고 계셨다면 꼭 이 영상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혈당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